두려움은 당신을 붙잡는 끈과 같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말은 쉽지. 저도 압니다. 두려움은 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있습니다.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끈,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마이너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못다한 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솔직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몸에 힘이 돌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느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 내가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시간이 많은데 할 것이 없는 이상한 공허함. 이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슬프다고도 할 수 없고 외롭다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꽉 막힌 느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막힌 것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레바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쓸모없는 것만 한다. 저 아이는 세상을 모른다. 저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못된다. 12살이 되던 해 그 아이의 가족은 먼 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 아이는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글을 계속 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두려움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칼릴 지브란.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붙잡는 끈과 같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직접 살아낸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지브란은 미국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자신의 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쓴 그림과 시를 한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우리 독자들과 맞지 않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낯선 나라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두려움은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겁이 났습니다. 물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채로 계속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계속했던 순간들. 아이를 처음 낳던 날,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날,
낯선 동네로 이사하던 날,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그때 당신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는데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지브란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23살이 되던 해 갑자기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도 떠났습니다. 남동생도 죽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자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는 공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썼습니다. 삶은 어둠 속에서도 씨앗을 틔운다. 그는 그 문장을 쓰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때 당신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이었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기였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났다고. 그것이 바로 삶의 힘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일어나는 것. 설명이 안 돼도 계속하는 것. 두려워도 다음날 눈을 뜨는 것.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브라는 그 이후 10년을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그가 40살이 되던 해, 그는 예언자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레바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민자였던 그가, 수없이 거절당했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끈을 조금씩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다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몸도 안 좋은데, 에너지도 없는데, 애들도 말을 안 듣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말들 중에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말들이 끈입니다. 사실 끊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끈.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꼭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끈이 있으면 실패해도 핑계가 있습니다. 끈이 있으면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끈이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은 우리를 가둡니다. 마이너스. 인간의 뇌는 본래 두려움을 좋아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겁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뇌는 안전을 원합니다.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면 뇌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마. 위험해. 실패할 수 있어.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입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피했습니다. 독이 있는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낯선 부족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본능이 인류를 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맹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우습게 보이면 어떡하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떡하지? 이것들은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그것도 위험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춥니다. 그 멈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잃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작은 안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소극적이 됩니다. 더 방어적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것인지.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림을 배우고 싶다. 글을 써보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 악기를 다루어 보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몸이 안 좋아서입니까? 그것들이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냥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마이너스.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위대함이 잠들어 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온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힘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라는 끈이 그것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5살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나는 뭐가 좋은 사람이었지? 나는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그림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들판의 그림이었는데 그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분은 그날 이후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림을 배우러 왔다고. 누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실력이 없는데 창피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어설펐습니다. 선이 제대로 안 그려졌습니다. 색이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소규모 전시회에 작품을 내셨습니다. 아이들과 손자들이 보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건 그분이라서 가능했던 거야. 나는 달라.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너무 늦었어. 만약 그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끈입니다. 두려움이 만든 끈. 그 끈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려움이 하는 말입니까? 마이너스. 인간은 평생 동안 두 가지 삶을 삽니다. 하나는 실제로 사는 삶.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한 삶. 나이가 들수록 살지 못한 삶이 더 무겁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때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두려움을 이겼더라면 후회가 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당신에게는 그때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후회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 안에는 나이가 들어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 안에는 지금 빛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포기했어. 이제 와서 뭘 시작한다는 게 우스워.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감정입니다. 그것은 진짜 아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잃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진짜로 뭔가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뭔가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브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4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 안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웠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기다리면 용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했을 때 처음에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이기고 한 일들입니다. 그 법칙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 질문만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운 것인가?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다릅니다. 두려운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겁이 날 뿐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갇혀서 삽니다. 마이너스.
인생 후반의 두려움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살아온 날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은 의미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들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그 답을 찾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 많은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검토하면 뭐가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뭘 검토해?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그것을 아는 삶이 검토된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삶이 검토되지 않은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압니다. 자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우자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어떤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진짜로 기뻐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왜냐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잠깐 자신에게 눈을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지브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줄 수 없습니다. 빈잔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이쯤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브란의 이야기, 두려움의 본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닿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소리야? 이미 많이 살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나 살면 충분합니까? 몇 살이 되어야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 대신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겁이 난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해보십시오. 겁이 난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두려움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거부할 때는 크게 느껴지던 것이 인정하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두려움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그림을 배우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짜로 삶을 망치는 일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각보다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최악을 과장합니다.
망신을 당한다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실패한다 실제로는 그냥 처음이라 서툰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인다 실제로는 배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이 그려내는 재앙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째,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만.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오늘 연필 한 자루 사십시오. 책을 쓰고 싶으면 오늘 노트 한 권 사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오늘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하십시오.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그 한 걸음이 두려움의 끈을 한 올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번째, 당신을 응원해줄 사람 한 명을 찾으십시오.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큽니다. 혼자 생각할 때 가장 무겁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응원해줄 친구 한 명, 같이 배울 동료 한 명,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브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 실패를 연습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끝으로 봅니다. 실패했다 끝났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이것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수백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살의 한 어르신이 처음으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책을 씁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누가 씁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타자를 처음 배웠습니다. 손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수십 번 고쳤습니다. 결국 완성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자들이 읽었습니다. 증손자들이 훗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그 한 권의 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의 이야기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당신이 겪어온 것들, 당신이 느껴온 것들, 그것이 책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되어도 됩니다.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혼자 일기에 쓰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이 이겨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5살의 내가 지금 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른이 됐구나. 많이 살았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 어린 내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겁을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안 돼? 아이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아이는 가능성만 봅니다. 아이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 아이가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놔두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두려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쓸모는 직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쓸모는 역할에서 오지 않습니다. 쓸모는 존재에서 옵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당신이 누군가의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쓸모입니다. 마이너스.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어도 됩니다. 매일 이웃에게 인사를 하는 것,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공원 벤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그 작은 의미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그 작은 의미들이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마이너스. 지브라는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왔고 나는 죽은 후에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들은 내가 없어진 후에도 남는다. 내가 나눈 것들은 내가 없어진 후에도 누군가의 안에 산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사랑한 것들, 당신이 살아오면서 나눈 것들, 당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것들은 누군가의 안에서 계속 삽니다. 그것이 진짜 영원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삶, 두려움의 본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 그 끈을 놓는 방법, 아직 끝나지 않은 삶,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끈 너머에. 마이너스.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것, 그것의 첫 번째 아주 작은 단계, 딱 그것만. 연필 한 자루 사는 것, 인터넷 검색 한번 하는 것,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새 챕터를 여는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마이너스. 지브라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메모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작은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밝히려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촛불 하나, 그것을 끝까지 켜두려 한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 안에 그 작은 촛불, 그것을 끄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바람처럼 불어와도 그 촛불을 손으로 감싸십시오. 그 불씨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닿습니다. 마이너스. 칼릴 지브란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붙잡는 끈과 같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끈을 놓는다는 것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끈을 놓는다는 것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운 채로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려웠지만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고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힘입니다. 그 연결이 위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촛불 하나 끄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끈을 놓을 시간입니다.